자,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네, 조기석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칠 때는 사람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좀 뒤돌아가지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는 특별히 뭐 상세하게 선생님들하고 하나씩은 다 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동안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면 돈을 들여서 배우듯이 내가 책을 사서 정독을 해야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되면서부터는 사실은 무엇이 있는지만 알면 대부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지 한 20분만 그냥 찾아보고만 있어도 그 사용법의 90%를 대부분이 다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한글화되어 있거나 또는 내가 영어를 좀 잘하면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걸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 이게 언제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 쓸 수 있었고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걸 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켜보고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그동안 뭔가를 더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저 사실 어제 그제 강원도에 있다가 지금 여기 왔거든요. 네, 저는 해운대인데 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별반 달라질 것도 없고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필수 준비물로 노트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노트북을 학교에 아침에 가가지고 공용 컴퓨터를 빌려온 거예요.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노트북을 한번 다 켜주시고요. ICT 연계교육 서비스입니다. 가칭 ICT 연계교육 서비스. 정식 명칭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 서비스 좀 있으면 바뀌겠죠. 사이트 주소는 ictedu.edunet.net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고 선생님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시면 제가 지금 앞에 있는 화면같이 선생님이 보이실 겁니다. 저하고 조금 다를 거고요. 제일 먼저 들어오시면 지금 창이 뜨는데 관심 교과 설정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한번 누르셔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학년인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에 대한 검색이 가장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 지금 화면이 조금 잘려가지고요. 저는 이쪽에 뭐가 좀 있는데 여기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제. 이렇게 좀 작게 만들게요. 자, 이제 저하고 비슷한 화면이 다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 배우셨어요? 자, 하나씩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누르기 전에 선생님 이거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1차 과정에서는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2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께 가장 혼돈이 되는 단어 정의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 블렌디드 수업, 블렌디드 러닝 시대 이런 말들을 막 쓰고 있어요. 선생님, 블렌디드 수업이 뭘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죠. 선생님들이 진짜 좀 그런 거예요. 그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이 손을 들면 절대 시키지 않잖아요, 어디는. 네.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교육과정 정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몇 차 교육과정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5차 교육과정, 아주 예전의 교육과정인데도 정보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블렌디드 러닝이 언제 시작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블렌디드 러닝은 1990년대에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게 1990년대에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2000년부터 교단 선진화 기기가 보급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장한 것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블렌디드라는 말이 섞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하면 자꾸 많은 분들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 블렌디드 수업이 아닙니다. 블렌디드 수업은 섞은 거예요. 뭘 섞은 거예요? 오프라인, 그러니까 등교, 대면, 등교 수업과 온라인이 섞인 게 블렌디드 수업입니다.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학생이 학교에 있다라는 가정을 두시는 게
그게 일상화되면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 원격 수업에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은 온라인 도구를 평소에 익숙하게 써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간에는 스마로그 수업이라고도 하죠. 스마트 기반에 이제 아날로그가 붙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 때도 꼭 블렌디드 수업이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온라인 교과서라고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집에서 그냥 클릭만 해서 수업하는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교과서는 선생님하고 학생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클릭해서 눌러가가지고 답만 써가지고 선생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교과서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거고 그냥 학습지 정도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 6일 날 학생들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 때는 이 자료가 교실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전개 부분에 활동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활동 중에 이거를 하나 빼고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되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수업 꾸러미를 만드신 분들의 명단을 좀 받았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여기에 명단이 같이 있는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전화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회의를 수집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이따가 한번 눌러가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패널 이게 왼쪽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 보관함을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눌러보시면 아무것도 없겠죠, 지금은. 자, 지금 보시면 내 보관함 바로가기를 누르면요. 선생님들이 보관했던, 만들어놓은, 저장했던 자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보관함 말고 그 밑에 있는 구독 채널을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채널을 누르면 저는 밑에 구독을 했다고 이렇게 것까지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밑에 뭐가 없을 거예요. 수업 공유 채널 바로가기를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전체 공식 교원, 일반 교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트들이 나와요. 우리한테 익숙한 사이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학스터, 교육부, 전자부작물, 학교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좀 전에 알았습니다. 여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독에서 지원단 요거 지금 다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시면 구독이 완료됐죠. 그리고 구독 중이라고 떴는데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김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채널 멤버라는 게 보일 겁니다. 채널 멤버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멤버 신청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눌러볼게요. 누르면 제목 뭐 해야 되죠? 김병수 선생님이 잠시 하셨습니다. 요거 나중에 확인해보고 우리가 어떤 형식을 조금 알고 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막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독 채널에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좀 구독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구독을 해놓는 게 중요한 건 구독을 하면 새로운 자료가 올라올 때 나에게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찾으려면 구독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새 자료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또 왔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구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즐겨찾기 있습니다. 즐겨찾기. 자, 즐겨찾기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죠, 선생님. 저 지금 몇 가지 즐겨찾기를 해놨습니다. IC 연계교육 서비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즐겨찾기를 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보면, 저도 위에 보면 이렇게 제 즐겨찾기 목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수업에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쓸 수가 있어요. 아마 그 1차에서 정말 온라인상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결과물들이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제가 보니까 거의 많은 수가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들었고요. 몇몇 분들께서 이펍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이트들로 이용해서 이제 그 전자출판을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사이트를 여기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내가 수업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형태로. 요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이전에 만들었던 그런 온라인 교과서의 하나의 형태, 대체적인 형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주 쓰는 것들을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저작법 보시면 요거는 제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스펜 스튜디오를 써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시킵니다. 제가 이거 앉아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키지 말자고. 그래서 저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안 시킵니다. 아무도 없어도 돼. 아스펜 스튜디오 들어보셨어요? 아스펜 스튜디오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뒤져보면 H5P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H5P는 뭐냐면 HTML5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동영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는 저 동영상을 다 쓸 게 아니고 일부를 쓰고 싶다. 그러면 태그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길게 붙여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면 H5P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3분 20초에서 정지를 시킵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문제를 나가는 거죠. 그건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게 아스펜 스튜디오가 약간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글 하는 거나 뭐 HTML 만드는 정도보다는 약간의 조금은 노력이 필요한 도구이긴 하나 그렇게 하면 영상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말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2번 단답으로 쓰기 하든지 선택형 문항을 쓰든지 그래서 풀면 다음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교재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액션도 같이 주는 거예요. 재생을 하면서 중간에 이벤트라든지 선생님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가지고 풀고 넘어가야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주는 게 H5P라는 하나의 새로운 HTML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서 저작권 바로가기 한번 눌러보시면 좀 익숙하지 않은 형태가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셨습니까?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페이지가 막 이렇게 있어요. 페이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메인 스테이지죠. 여기서 텍스트를 집어넣거나 이미지를 넣거나 유튜브 영상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스펜 스튜디오 H5P라는 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플랫폼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잘 모르면 어디 검색합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면 정말 잘 나오죠. 유튜브 들어가서 아스펜 스튜디오 치시면 뭐 없어요. 없어요. 난감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거기 가서 빨리 배워야 되는데 지금 아까 무수성님이 막 말씀하실 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저 뭐하고 쓰는지 아세요? 이게 폰 열고 막 눌러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돌아가시면 선생님들 본인께서 하시든 안 그러면 뭐 유능한 어떤 문제가 주변에 있든 요거를 한번 깊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좀 주변에 널리 하시면 양질의 수업 자료들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교육정보원에서 미래교육원이라고 이름이 올해 바뀌었어요. 미래교육원에서 무드를 이용해서 H5P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지금 부산시 교육청 자체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산 선생님들께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시도별로 또 뭔가가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아스펜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 형태로 쓰실 수가 있어요. 퀴즈 같은 것도 있고 간단하게 선생님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더하기 누르면 종이를 그냥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비슷한데 여기 눌러보시면 샘플이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형태들이 있어요. 이거 스톱워치 이런 거 있죠? 스톱워치를 제가 이렇게 누르면 스톱워치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요거 그냥 실행하시면 스톱워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글자 같은 것만 더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 빛의 발생에 대한 실험을 한다. 그러면 실험 도구 꾸미기 요 밑에다가 실험 도구 꾸미기라고 적어주시면 아이들이 실험 도구 꾸미는데 내가 몇 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실 때 자료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온라인 교과서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이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니네가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해라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선생님이 주도하에 아이들과 함께, 그 주도라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퍼실리테이터 할 때 이렇게 뭐 독단적인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미리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형태로 구성돼야 될 겁니다. 하나 더 눌러볼까요, 선생님? 여기 더하기 누르셔가지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칠판 한번 눌러보세요. 칠판 누르면 여기 칠판이 들어오고요. 여기 눌러보면 펜하고 이런 것들 눌러가지고 판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내가 스타 스튜디오를 잘 몰라도 여기에 있는 샘플들을 이용해서 조금 옮기고 붙이고 해서 양질의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요까지 기능이 지난 월요일까지 다 들어왔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보시면 일단 아스타 스튜디오에 로그인을 누르고 들어오니까 선생님의 아이디가 뜨죠? 로그인 돼 있죠, 선생님? 오늘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돼 있고, 만약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선생님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빈 페이지 2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제가. 지우고 요 2개를 제가 어디 쓰고 싶어요. 그럴 때 파일에 들어가서 내 보관함의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새 거 만들 때 이름을 쓰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냥 1, 2, 3이라고 썼거든요. 내 보관함의 저장 이렇게 눌러보시면 선생님 ICT 연계교육 서비스 있다에 선생님 보관한 매기 자료가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는 비공개로 남아 쓸 수 있는 건데 만들어보고 아 이거 다른 사람도 쓰면 좋겠다. 그러면 공개 공유 버튼을 누르면 남들도 이걸 검색해서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ICT 연계교육 서비스로 들어가고요. 보시면 지식센터 있어요. 지식센터 들어가면 로그인이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지겠죠. 그 밑에 보시면 고객센터는 별 의미가 없고요. 디지털 교과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디지털 교과서를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ICT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내인에게도 부탁을 드렸지만 저는 항상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디지털 교과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전 말씀드리면 부산에 있는 지역명을 쓰는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특정 대학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부산에 있는 지역명을 사용하는 어떤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어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 연구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뭐 학위 논문인지 모르겠는데 쓰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저에게 자문,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그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왜 수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런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에 계신 두 분 선생님한테 물었거든요. 써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아니요. 정말 당황스럽죠. 디지털 교과서가 선생님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디지털 교과서가 저작권이라든지 다양한 제가 디지털 교과서를 한 13년째 쓰고 있어요. 그때는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학교, 선도학교도 중심으로만 썼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앱 들어가 보시면 디지털 교과서 2018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원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모든 합법적으로 전체에 공개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해가 그 해라는 겁니다. 2018년도였어요. 그리고 2019년, 2020년 코로나 뭐가 새로 나와서 1, 2년 만에 확산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단이 교사라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사는 왠지 배우려는 것보다는 가르치려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걸 주면 잘 안 받아들입니다. 내 거가 옳다는 이야기죠. 그런 형태인데 2년이 지나서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에게는 고급스러운 수업 자료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쓰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게 웹까지 올라가면서 교과서 PDF까지 갖다 주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씁니다.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1차에서 작업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캡처해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도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위드랑 많이 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위드랑도 지금 사실 기능이 너무 좋죠. 수업에 특화되어 있는. 다른 기능들이 조금 필요해서 다른 플랫폼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수업만 놓고 본다면 위드랑이 아주 강력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쓸 수 있고 나머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ICT 연계교육 서비스. 쉽게 말하면 있다라는 의미도 그렇고 연계라는 말도 그렇고 이 사이트는 제가 교육정보화에 22년째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하나에 직결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장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냥 ICT 연계교육 서비스고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8월 6일 날 선생님들하고 한번 만들어보자 할 거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 보관함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보관함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죠.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만 보셔도 되고 뒤돌아 계시면 좀 슬프고 뭐 그렇습니다. 뒤돌아 계신 분은 이제 발표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자 여기 보시면 꾸러미 보관함이라고 있고 콘텐츠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콘텐츠 보관함 아까 1, 2, 3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1, 2, 3 했던 거 여기 들어와 있어요. 콘텐츠 등록 자료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등록 자료 제가 등록했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담은 자료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오는 건 정말 쉽습니다. 좀 거꾸로 되겠지만 선생님들 그냥 내 보관함 말고 구독 채널이나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요 위에 한번 볼까요? 지금 김병수 연구원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는데 교육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번 제가 3번, 4번 이야기했는데 잘 안 바꿔주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자료를 찾고 싶을 때는 즐겨찾기는 사실 구독이라는 건 새로운 자료에 대한 알림을 받는 걸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림이 오는 게 내가 당장 필요할지 안 할지는 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쌤들 어떻게 하십니까? 검색을 하시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교과 테마 6자료가 있는데 이런 거 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상세 조건 한번 눌러보십시오. 상세 조건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옵션이 있습니다. 자, 학교 그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거예요. 제가 자꾸 수정을 요구하는데 수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아주 단순한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선생님? 뭐가 잘못됐어요? 학교 그걸 눌렀더니 초등, 중등 고등돼 있습니다. 제가 뭐 저희 조니까 시켜도 되겠죠. 울산에 계시는 정준현 선생님 뭐가 잘못됐어요? 맞추시면 제가 뭐 우혜인 수석님께서 가져오신 저 빵을 한 통 드려요. 정말 이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렌디드 러닝의 시대, 지금 시대죠. 블렌디드 수업은 학교에 온 겁니다. 그런 정의는 필요해요. 우리가 특히 퍼실리테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들이 확실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초등, 중등, 고등이라는 겁니다. 학교급 선택의 초등학교예요. 중등은 아니죠. 중이죠, 중. 고등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초등, 중등으로 만나야 됩니다. 단어의 정의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등 학교라는 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일컫는 거예요. 중등 교육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등교육은 뭡니까?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병수 연구원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른 노트를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더라도 초등을 제가 누르고요. 학년에 제가 6학년입니다. 학기를 이제 1학기는 의미 없으니까 2학기라고 하고 교과목을 뭐 수학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리고 콘텐츠는 그냥 다 보고 싶어요. 제가 특정하지 않고 다 보고 싶어요. 눌러놓고 그냥 검색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검색 누르기 전에 상세 조건 저장이라고 해서 이거 활성화시키면 다음번에도 또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안 될 때도 있던데 거의 대부분 다 되더라고요. 검색 이렇게 누르면 자, 관련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콘텐츠가 이렇게 있고 꾸러미는 21개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꾸러미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드는 꾸러미는 이런 꾸러미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학교에서 노트북을 빌리고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꾸러미가 제로였는데 제가 만든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금방 만든 거라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 있었는데 21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꾸러미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는 명단을 보니까 또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급하게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만드시는 분에게는. 그런데 사용자는 달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명품 샵에서 짝퉁을 파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이즈 정말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조금 좋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여기가 너무 잘 돼 있어야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들어왔는데 이제 시작 단계고 자료가 몇 개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눌러보니까 다들 내가 원하지 않아요 하면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8월 6일 날 만들어질 자료들은 여기 좀 양질의 자료가 정선돼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자료 콘텐츠를 예를 들어 하나 눌러서 제가 여기 있는 콘텐츠 중에 검색을 해도 되겠죠. 검색을 해도 되고 그냥 가져와도 되고 검색어를 입력해도 되고 제가 사키나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나는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쓰고 싶다 그럴 때 한번 눌러보시면 그때 검색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누르면 돼요? 내 보관함에 단기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검색한 거 누르시면 돼요. 담았다고 나중에 어떡하지 안 쓸 건데 하지 마시고 그냥 담으세요. 지우면 됩니다. 내 보관함에 담기를 누르면 선생님 보관함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보관함 들어가 보시면 알겠죠. 이제 자, 내 보관함을 한번 눌러보고요. 내 보관함 바로 가기를 누르면 프로그램은 없겠지만 콘텐츠 보관함에 선생님이 담은 게 있을 거예요. 저 지금 방금 들어왔잖아요. 담은지 들어가고 보이시죠? 제가 이제부터 돌면서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엑셀을 키는 우리 울산에 선생님도 계시고 어떻게 할지 큰일이에요 지금. 네, 저희 저기 개인정보가 엄청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긁어 모아서 담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있다라고 하는 ICT 여기교육 서비스, 우리가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서 여기 넣으려 하는 가정을 두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이런 콘텐츠가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일개인의 콘텐츠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일반 선생님들께서는 자기가 만든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한글 파일이라든지 PDF라든지 막 올려주시면 자료가 양이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걸 구성한 하나의 수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진행해야 되니까 구조화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츠보다는 꾸러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꾸러미 보관함을 눌러보세요. 꾸러미 보관함을 누르고 나면 여기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 요거 보이세요? 좀 진한 파란색 이거 나무색? 금색 어쨌든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 버튼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들어간 다음에 뭘로 만들었는지 누르면 이제 선생님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약간 느낌 오실 거예요. 자,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너무 지식 걸면 짜증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입 전개 정리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도입 전개 1, 전개 2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작 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선생님께서 만드시면 돼요. 코스 추가 버튼 누르고 코스 삭제를 누르면 저기 있는 것도 없앨 수 있는데 왜 기본적으로 도입 전개 정리를 해놨냐면 가장 일반적인 수업 모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놨습니다. 시작하고 활동하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까? 교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교과 과목 선택 학교 또 그렇죠? 네, 또 그렇습니다. 6학년 2학기 들어서 여기까지 누르고 성취 기준 카드를 입력하세요. 키워드 입력하세요. 눌러보세요. 선생님 성취 기준 나와요. 이렇게 요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지도안을 쓰거나 뭔가 수업 만들 때 성취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지난번 1차에서 만드실 때 성취 기준을 다 찾았잖아요. 그 찾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런데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고르시면 돼요. 제가 할게 사키 나오면 사키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꾸러미 제목은 이건 이제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8월 6일 이전에 하나 정한 모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해시태그 이용해서 뭐 꼭 해서 검색이 쉽게 하자 했는데, 우리 같으면 저는 그냥 샘플로 처음에 그냥 이렇게 했어요. 6학년 2학기 수학 3단 5차식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규칙성을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단어를 소제목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습 문제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빼기 6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돼야 우리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뭐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4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코스 추가하지 말고요. 도입 눌러보면, 도입에 보면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수업 정보 추가, 그 다음에 그 옆에 눌러보시면 코스명 수정고 이렇게 있어요. 수업 정보 추가 한번 눌러보실래요? 수업 정보 추가를 눌러보시면 이제 수업 정보라는 양이 뜹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자료 검색이라는 면을 보면 검색 눌러서 내가 자료를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선생님 우리가 선행해야 될 건 내가 보관함에 좀 많이 담아놓는 거예요. 보관함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보관함을 누르면 내가 보관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등록이라고 된 건 제가 스펜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은 이학기 동영상을 보관함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써볼게요. 뭐 삭기나무 개수 이렇게만 썼습니다. 수업 내용 뭐 이렇게 익혀두고요. 선생님이 찾은 자료가 내가 동영상을 탑재해서 보관하면 내가 등록한 자료도 있겠지만, 유튜브라든지 학교 사이트에서 링크로 갖고 있는 자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다가 수업 링크를 누르시면 돼요. 링크를 URL 입력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료를 가져가고 싶으면 그대로 드래그 해도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자료가 들어가요. 그럼 도입해서 이 영상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체크가 있죠. 드래그가 싫으면 체크를 누르면 또 들어가면 돼요. 여러 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난 도입 부분에 이 두 개의 영상을 보겠다는 거죠. 지금 제가 교과서를 분석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도 안에 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감안하고 가주세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되고 나면 코스에 저장을 누릅니다. 코스에 저장. 그러면 도입에서 피나무 개수라고 하는 테마에 영상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제가 여기 즐겨찾기에 뭘 즐겨찾기 해놨냐면, RGOMS 많이 쓰시잖아요. 지난번에 뭐 1차 작업하셨던 부산의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저랑 같이 연구회를 하신 분인데, 속된 말로, 부산 말로 쇠가 빠지게 죽을 뻔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기서 요걸 많이 쓰더라 이러면서 RGOMS 사이트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링크는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수업에 들어왔어요. 전개 과정에서 RGOMS 쓸 거다 나는. 예를 들어서 삭기나무 수업 내용은 뭐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쓰면 좋겠지만 굳이 뭐 이걸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그 URL을 이렇게 붙여넣으면 추가 누르면 우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전개를 만들었어요. 정리도 그냥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거 코스에 저장 누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들어갔고요. 정리도 아무거나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마무리할 때, 보통 수업과는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거 많이 쓰세요. 그냥 이벤트로 수업 정리는 실제로 정리는 선생님이 하시겠지만, 뭐 익힘책 풀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링크 주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보자 해놓고 써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아까 뭐 똑같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정리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눌렀던 간단한 하나의 클릭 URL 복사 이거밖에 없잖아요. 스펜이라고 하는 건 좀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돈 빼고 난 다음에서 이 정도 만들어 놓고 나면 구글 사이트에서 순서대로 내가 교과서 캡처해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여기에 수업의 시나리오에 맞게 도입 정리 정리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것들을 보기 쉽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정리라고. 마이크 안 써도 잘 들리시죠? 네. 네. 아까 퍼실리테이터는 목소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셔가지고 기뻤어요. 네, 정말 기뻤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제
이렇게 다 됐으니까 밑에 보시면 돼요. 대표 이미지 목록에서 뭐 우리가 유튜브를 콘텐츠를 만들어도 앞에 대문 사진이라고 중요한 것처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안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템플릿 기억자형 트리형 타임라인형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키워드는 내가 이걸 누가 검색할 때 쌓기나무라고 검색하면 좋겠다. 그럼 쌓기나무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키워드 등록이 돼요. 친절하게 키워드 입력을 엔터로 등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글자를 다들 대부분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자꾸 자기가 샵 좀 이렇게 써요. 등록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엔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설명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죠.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 무엇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어라버리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 다음에 비공개. 요거는 일반 선생님들께서 자기 수업을 미리 준비할 때 쓰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공개해야 되겠죠. 공개해야 됩니다. 자, 제일 충격적인 거예요. 꾸러미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거 누르는 순간 책임은 더 말 안 할 거예요. 네. 책임을 오롯이 울산에 있는 선생님 보고 지라고 안 하겠지만 같이 지겠지만 가장 큰 책임만 90% 정도는 울산 선생님한테 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중하게 올리라는 거고, 신중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 라이센스도 드린 거예요. 갖고 와서 쓰면 그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을 그 토구를 이용해서 써낼지는 선생님들의 역량이지 자료 제공자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아까 부산에 있는 모 대학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구에 왜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작권 이야기 하기 전에. 연구를 오래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연구를 오래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사업에서 연구를 오래 하고 적용을 오래 해가지고 늦게 나왔다고 해서 질타를 하고 죽였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각 시도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제공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토샵을 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주노도 갖고 뭐라면 안 되죠. 그걸 안 쓰는 사람을 뭐라 해야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장 이렇게 누르면 미리 보기 또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장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이 돼 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꾸러미에 제가 이미지를 안 넣으니까 코스가 몇 개였나, 도입, 적개, 정리 3가지 코스라서 그 코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괜찮은데 개인이 쓸 때 괜찮지만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페이지를 약간 캡처해서 뭔가를 하나 의도적으로 좀 들어있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진 거. 요거를 누르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제가 그때 만들었던 거 한번 볼게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같아요. 그럼 제가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만든 거 보지 마시고 앞에 한번 봐달라고 반복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코스가 나오는 겁니다. 도입에 2개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에 이렇게 페이지라고 썼어요. 어떻게 써왔을까? 이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우수한 수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급하게 형식을 갖춰야 되니 하나 만들어 본 건데 이런 형태의 수업이고요. 물 밑에 보시면 수업 URL이라고 나옵니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 꾸러미가 누가 좋아서 담아가면 이 화면을 똑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걸 가져가지만 선생님만 학생들은 그걸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수업 URL이 있어요. 이 수업 URL을 클릭하면 이렇게 URL이 길게 나옵니다. 이 주소를 길고 짧고 QR코드로 만들고 사실 이런 고민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사실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코로나19로 지금 1년 반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마다 플랫폼이 있어요. 다 링크를 누르죠. 길고 짧다고 해서 옛날 같으면 그런 식이 아닐 때 QR코드로 찍어보세요. 또는 보고 써야 될 때 좀 짧은 건 제가 이해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거 풀리든 말든가는 개인의 자유지 학생들은 학급 플랫폼에 가서 누를 겁니다.
이 학습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이 학습터에서 누를 거고요. 다른 플랫폼 클래스팅이나 클래스123이나 위두랑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요거 연결시켜 놓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사를 한번 해가지고 태창에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럼 학생은 이 링크를 누른 거죠. 학생이 눌렀어요. 선생님이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연수에 이게 참 문제죠.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당황하는 이런 장면들. 뭐 하도 많이 당황을 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런 형태예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누르면 학생이 뭐 천천히 보겠죠. 선생님들은 여기 누르셔서 그냥 학생들하고 수업을 한다면 바로 누르시면 돼요. 바로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자, 소리가 지금 다행히 소리가 안 나오면 소리 다 봐도 좋을 건 없으니까. 자, 선생님, 제가 도입 단계에서 이 영상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이 학습터 영상이에요. 이 학습터 영상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도입 단계의 영상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진행하는데 온라인 교과서를 아이들하고 화면을 보여주면서 TV 화면 또는 뭐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보여주면서 얘들아 여기 보자 하고 누르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영상을 아이들이 볼 겁니다. 뭐 각자 보든 따로 보든 그거는 선생님의 교육 방법에 따라 빨리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도입 전개 정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전개를 바로 누르면 전개 과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도입으로 하면 도입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시트가 6개라고 나와요.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급하게 어떤 수업을 하는데 A라는 선생님의 수업 꾸러미를 가져와서 급하게 수업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도입 전개 정리에 뭔지 사실 캐치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냥 도입이 됐으니까 전개를 누르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빠져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안내가 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씩. 본 다음에 이런 거예요. 학습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꾸러미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꾸러미 만드시는 분들이 시도별로 막 몇 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깨알 같은 텍스트로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 글씨는 그냥 기본적인 아까 템플릿, 아스펜이라고 하는 템플릿에서 그냥 갖고 와서 한글만 제가 쓴 거예요. 한글만. 글씨를 크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 문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아스펜이라고 뜨죠 방금. 그 아스펜이 상당히 괜찮은 도구입니다. 제가 아스펜을 썼던 이유는 아스펜을 알렸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PDF는 좀 문제가 PDF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기 불편하실 거예요. 가능한 파워포인트라든지 비주얼이 좀 강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아스펜을 보면요. 교과서 페이지입니다. 58쪽이고 58쪽이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교과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 또 디지털 교과서를 갖고 수업하는 형태로 한다면 보여주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줌을 이용해도 마찬가지예요. 화면 공유해놓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뭔가 기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면 칠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돼요. 굵기 조절 다 됩니다. 지우개도 되고.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나 되겠나 하죠.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모니터가 2개죠. 그리고 타블렛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타블렛이 있어요. 그럼 펜으로 쓰시면 훨씬 원활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럼 문제 같은 것들 간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 그냥 교과서 그대로 붙여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쓸어가지고 몇 개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화면은 똑같지만 질문은 달라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직접 쓸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이런 거 있죠. 아까 알지오베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쌓아볼 수 있도록. 쌓고 나면 쌓은 결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아니 쌓고 난 다음에 화면 캡처해서 플랫폼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죠? 교과서입니다. 단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사이트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몇 개의 교과서를 제가 봤는데 선생님 개인 링크가 걸려있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질문 문항 이런 거. 거기에 전국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답을 하면 그 선생님이 수정 편집을 안 했다면 좀 피곤한 일이 생기겠죠. 바로 쓸 때. 우리 반 아이들 결과가 내한테 오지 않고 그 만든 사람은 저보다 집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에서 그런 것들은 좀 빼야 되지 않나. 우리 교과서를 만들 때 차라리 이 다음 페이지에 위드랑에 들어가서
답을 달아주세요라는 명칭이 차라리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눌러서 바로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게 개별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스펜이라는 도구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쉽게 누구나 들어가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보시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쌓았나 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뭐 쓸겨 쌓은 거, 뭐 이렇게 써가면서 아니면 화살표 같은 거 그려가면서 뭐 할 수 있겠죠.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됩니다. 간단하게. 누가 쌓았는지 한번 연결해보라. 이런 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해도 돼요. 원격선을 집에서 해도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슬기에 쌓은 게 뭘까? 선생님, 자, 이제 맞춰봅시다. 자, 1조. 중기, 어디로 연결해야 될까요? 아, 1조. 예? 자, 3조 선생님, 자, 어디로 연결해야 될까요? 위로. 그러면, 4조는 고민 없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정답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마무리 퀴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H5P라는 건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확인해보고 맞았어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또 마무리는 마찬가지예요. 뻔하게 있는 거 이런 것들 몇 개일까요? 그려보세요. 이런 것들 학생들이 그려볼 수 있도록 갑자기 왜 이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보게끔 하면 되죠. 그려볼 수 있는 공간을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로 만들 수가 있도록 쉽게 된다는 겁니다. 다 한 다음에 비교해봐라 이런 거였다. 요것도 제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페인트로 그냥 그려가지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요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까? 이거 만드는데 20분인가 50분이 뭐냐면 처음 했을 때 그 정도 걸립니다. 구글 사이트 이용해서 교과서 한 차씩 만들 때 보통 얼마 걸립니까? 더 빨리 만드시는 분 한 30분 정도 걸리시죠? 이미 30분 걸린다는 건 어떤 걸 가정하냐면 내 머릿속에 구상이 다 되어 있을 때 그 디자인의 측면에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식적으로 고민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빼고 난 다음에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서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캡처 뭘로 했습니까?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서 화면 캡처 그냥 한 거예요. 윈도우에서 키보드 고치는 거. 이런 형태로 만들면 쌤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니까. 구글 사이트 좋습니다. 정말 좋고 사실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는 교육부도 캐리스도 이제 영역과 할당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에서는 이걸 쓰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고 쓰면 정말 효율적으로 확산도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ICT 활용 이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 거를 다 저거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업무 분장이라든지 그게 공식적으로 해요. 그냥 교사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고 이펍을 이용해서 전자출판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뭐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자교과서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지금 급하게 뭔가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 단기간에 모여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실정물을 좀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게 구글 서비스가 아닌 이따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번 써보시면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목 어떻게 쓰는지 규칙 정하고 해시태그 같은 것들 우리 검색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1차에서 만들어진 교과서 전출물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이제 일목요연하게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제가 그걸 못 봤다는 가정하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봤으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요. 못 봤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전국의 연구학교나 이런 데서 수업 지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면 중복되는 것도 천지입니다. 그렇죠. 공개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모든 차실하는 게 아니고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지도안을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 지도안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개 수업이라든지 남한테 오픈하는 이런 자료들은 비주얼이 좋아야 됩니다. 쇼라는 게 가미되기 때문에 특정 그 단원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는 팀이 10개인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한 팀에 이렇게 처음에 제시했을 때 1팀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6팀으로 돼서 사실 기분이 좀 나쁘긴 합니다.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팀에 대해서 교과목, 사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강제 배분을 꼭 해서 중복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올해 8월달로 온라인 콘텐츠 하는 거가 성과학교 마무리됩니다. 저희 학교 쌤들한테 제가 어떤 부탁을 했냐면 단원을 통으로 만들어야 된다. 한 명 하나씩. 대신 그 차시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선착형 교과서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인 단원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건 뭐냐면 디지털 교과서 선생님 사회과학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실감형 콘텐츠부터.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교과목에서는 사회과학을 조금은 좀 빼놓고 PDF로 제공되든지 그런 형태의 교과서에 집중해서 양질 자료를 많이 만들어주면 일선에 계신 쌤들은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